만약 만성적인 엉덩이 통증과 하지 저림, 음부, 항문 통증 등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없습니다. 일전에 이상근 증후군은 없다 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란 엉덩이 통증이 있는데 허리 쪽의 문제는 명확히 보이지 않을 때 흔히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엉덩이 통증을 넘어서 하지 쪽의 저림 증상이나 심지어는 음부 쪽에 당김 증상까지 있는데 이 모든 걸 이상근 증후군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 최근에 나온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명 딥글루티얼 신드롬에 관한 겁니다. 굳이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신부둔근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는 말인데요. 거슬러 올라가도 약 2015년대 전후반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딥글루티얼 신드롬은 흔히 척추와 무관하게 생기는 골반 병변으로 좌골신경 또는 음부신경의 압박으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이상근 증후군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멜라이, 옵튜레이터 인터너스 신드롬, 즉 쌍작은 내폐세근 증후군이나 좌골대퇴 충돌 증후군, 근위부 햄스트링 신드롬 등의 많은 질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이 영상 이상근 증후군은 없다 편을 보고 그 말은 틀렸다 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엉덩이 통증이 이상근 근육 딱 하나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전적으로 이상근 증후군이 엉덩이 통증부터 하지부, 당김, 저림 증상까지 모두 포괄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근 문제 하나로 엉덩이, 골반 통증이 전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신부둔근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레터에서도 쌍자근과 내폐세근 역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원인의 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이상근에다가 하는 주사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분에다가 쌍자근이나 내폐세근에 침을 놔서 호전시킨 케이스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부둔근 증후군, 즉 딥글루티얼 신드롬은 대둔근 근육 아래의 공간인 깊은 둔부 공간에 좌골신경 자극의 모든 원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여기 이상근 스트레칭에 관한 영상, 이걸 참고해주세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신부둔근의 구조적인 병변으로 인해서 좌골신경과 기타 구조물이 압박이 되어 생기는 증상들로 이상근 증후군, 좌골신경통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좌골신경 주변에 섬유혈관이 증식하여 섬유밴드를 형성하게 되고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유착 섬유화된 부위를 도침치료로 호전시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둔부 근육의 근섬유들은 엉덩이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또는 근육이나 힘줄의 과용 혹은 손상들과 관련된 염증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팽팽하거나 과민한 근육들 또는 섬유화 부위나 유착 부위가 신경을 묶어 신경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또한 골반 위치를 제어해주는 중둔근이나 소둔근 같은 근육은 깊은 둔근 공간의 근육들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좌골신경이 나오는 좌골공, 이 공간의 감소를 유발하는 자세 및 운동 습관들, 예를 들면 걷기나 달리기, 한쪽 다리로 서기 등등 증상의 악화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엉덩이 통증이나 하지 쪽 저림 자체가 이 작은 하나의 이상근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골반 주변 연부 조직들의 손상들이 누적되고 이 염증들이 주변 신경들을 자극하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증상입니다. 엉덩이 통증 증상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업으로 해오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아프신 게 절대 아니겠죠. 혹은 운동은 전혀 안 하시지만 아프시다 보니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과도하게 하면서 주변을 더욱 자극해서 통증이 커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스트레칭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이 약화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과한 운동을 시키는 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하고 혹은 운동을 무리하고 나서 근육통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뻐근하고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아프죠? 근데 근육통이 있을 때 저린 느낌이 있었나요? 만약 있으셨다면 그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증상으로 넘어오신 겁니다. 단순히 근육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만성적인 엉덩이 통증과 하지저림, 음부, 항문 통증 등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없습니다. 이상근이란 근육은 그런 증상을 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차라리 신부등분 증후군이라고 하면 모를까요? 엉덩이 통증은 이상근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은 엉덩이 통증. 척추에 이상은 없는데 엉덩이 통증이 있으니까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글쎄요, 이상근이 좌골신경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 거의 몇십 년 동안 루틴하게 설명해온 말입니다. 만성적인 엉덩이 통증의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환자분들이 본인 증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도 이상근 증후군이다 라고 말을 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수긍하죠. 복잡하게 말고 나의 진단명을 딱 한 가지로 알기 바랬는데 마침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말해주니 후련해합니다. 참고로 이상근 증후군은 정식 상병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마치 목 통증은 일자목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상근이라는 근육에 매몰되어 여러가지 치료를 해보지만 증상의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은 둔부 깊숙한 손상 부위들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위의 통증을 가진 환자분께 다친 것 혹은 손상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재활 훈련이나 호흡 훈련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부 조직의 손상들과 염증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드릴 수 있는데요.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다친 부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바르게 걷는 방법, 보행 훈련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상근 증후군, 더 나아가서 신부둔근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고 최근 외국 논문들 사이에서도 이상근 증후군은 엉덩이 통증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원인 중 그저 한 가지 증상이란 겁니다. 여러분들도 엉덩이 통증은 이상근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